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급 부족은 들어갑니다. 2026년에는 더 적고요. 근데 27년이 올해 하반기까지 공급하게 되게 되면은 27년에 입주 물량을 들어가게 되는데 올해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27년 또 공급이 많을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리보다 공급이라 하셨는데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 중 어떤 것이 더 영향을 미칠까요? 금리가 영향이 있을 때 있고요. 공급에 영향이 있는데요. 변동성이죠. 금리의 변동성이 클 때는 금리의 영향을 받고요. 공급의 변동성이 커서 임대료의 변동성이 크게 되면은 임대료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에 금리를 크게 내렸잖아요. 코로나 터지면서. 그러니까 금리에 영향을 받아서 지방 포함해서 다 올랐거든요. 그때 공급 영향을 안 받고 또 2022년도에 금리가 크게 오를 때 그때는 또 금리가 공급 영향을 무시하고 가격이 떨어졌죠. 근데 지금은 공급의 어떤 영향이 시장에 많이 미친 거는 금리는 잠잠하죠. 금리의 변동성이 잦아졌고요. 대신에 지금 전세가 많이 오른다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전세의 영향으로 임대료의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공급에 영향을 받는 시기죠. 그래서 지금은 공급에 영향을 받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마다 좀 달라요. 26년까지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평균 한 35만 가구에서 33만 가구 정도가 공급돼야 되는데요. 올해는 괜찮아요. 올해는 30만 원 좀 넘거든요. 올해는 공급 부족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일러요. 이러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급 부족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더 적고요. 근데 27년이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 공급하게 되게 되면은 27년에 입주 물량을 들어가게 되는데 올해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27년 또 공급이 많을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년 누적 공급, 3년이 공급이 적게 되게 되면은 시장에 큰 압력을 주거든요. 이게 3년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주택시장에는 이 3년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분양에서 입주가 있잖아요. 그 3년 동안 시장에 사람들이 머물러요. 시장 안에. 그러면 3년치 거래량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3년치 거래량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3년치 만든 물량만큼 공급돼야지 시장이 잠잠해져요. 그래서 이게 엇박자가 나게 되면은 가격 상승을 일으키게 되는데 첫 번째 뭐가 되냐면 거래가 늘어나게 돼요. 수요와 공급이 움직이는 원리라고 있거든요. 입주 물량이 있고 1년 수요량이 있죠. 여기 올해 입주하는 물량이에요. 그리고 입주 예정 물량 2년이 있거든요. 여기 24년이고 25년, 26년이죠. 그럼 여기가 3년치 물량이거든요. 시장에는 3년치 예정 물량이 늘 나와 있어요. 근데 이 3년에 나와 있는 물량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분양 하는 분들이 내가 거주할 데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간다고. 여기에 재고주택에 거래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우리가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요 재고주택 물량하고요 거래량하고 여기 3년치 물량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얘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공급이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만큼 여기 재고주택 안에서 거래를 늘려요. 그런데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늘면 상승하는 얘기 많잖아요. 원래는 이겁니다. 근데 반대예요. 반대로 공급이 많으면은 내가 분양받아 놨으니까 거래할 필요 없죠. 재고주택 안에서. 거래가 줄어요. 거래가 줄면서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 원리가 돼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부산이거든요. 요 위에 실선 그래프가 거래량이고요. 얘가 후행으로 해서 제가 누적으로 만드는 건데 이게 약간 제가 바꿔놨어요. 당해 물량 아니고 3년치 누적 물량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건데 공급이 이렇게 적잖아요. 그래프가. 공급이 적으니까 거래가 늘어나죠. 늘어났다가 공급 많으니까 줄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죠.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공급량에 따라서 앞에 공급량이 많으면은 거래량 천천히 줄어들고 있고요. 공급량이 적으면 거래량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사이클처럼 반복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24년이거든요. 올해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해예요. 내년에 더 늘어나고요. 거래량이. 그 후에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어떤 힘은 올해보다는 지방은 내년보다 26년이 더 힘이 더 클 거예요. 왜냐? 거래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입주 물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입주 물량은 3년 누적 공급량이 시장 영향이 100%예요. 그 똑같다 했잖아요, 제가요. 앞에. 거래량이 우리가 수요거든요. 그죠? 거래량을 조사해 보게 되면은 3년 누적 공급량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3년 누적 공급량을 하게 되게 되면은 시장이 멈춰요. 제 책에도 그게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3년 누적 공급량 됐을 때 시장이 멈추고요. 3년 누적 공급량이 적을 때 시장이 반등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대신에 서울 수도권은 약간 달라요. 그리고 지방도 약간 다른 도시가 있는데 그거는 도시와 연결되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 도시들은 약간 달라요. 연결되는 도시들은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시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 그런 게 대해서는 좀 어려운 거 있는데요. 왜냐하면 서울만 공급이 적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인천, 경기도까지 다 묶어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3년 정도 서울도 물량이 많을 때는 시장이 주춤합니다. 과거에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도까지 시장이 좀 약간 조용했거든요. 그때 3년 동안 20만 호씩 3년치가 공급되어 있는 해예요. 그때 시장이 약간 주춤했을 거예요. 그리고 역전세도 약간 났었어요. 그거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올랐죠. 또 공급이 적어졌으니까. 그래서 공급량의 영향은 굉장히 시장에서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1년은 아무 의미 없고요. 1년은 의미 없습니다. 1년 한 해는 분석하면 안 돼요. 그 의미 없는 거예요. 3년을 분석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수요가 3년치 수요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량이 많다 적다의 판단은 뭐 할 수 있겠지만 올해 물량은 큰 의미가 없고요. 물량이 판단한다면 올해는 정상 물량은 되고요. 본격적으로 적은 거는 내년부터다.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책에서 인구 감소보다 큰 공급 감소 충격이 온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가요? 네, 그것도 있고요. 그 뭐냐면은 우리 이제 공급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파트가 주로 공급하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한 단지 지어게 되면 막 1,000세대, 2,000세대 막 짓잖아요. 많은 건 10,000세대 짓는 것도 있죠. 그러면 건설사나 시행사나 한 단지만 실패해도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망하죠. 회사가 휘청휘청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줄면요. 공급은 더 빨리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하락한 도시가 공급이 늘 급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산하고 우리가 지금 시장 중에 가장 안 좋은 도시가 부산, 대구, 세종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개 도시가 공급이 가장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 책에도 있지만은 상주라는 도시가 있죠. 조그만 도시인데 인구가 뭐 9만밖에 안 돼요. 9만인가 8만밖에 안 되는데 10만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인구가 23%인가 4% 줄었어요. 공급 얼마 준 줄 아세요? 공급 80% 줄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건설사 입장에서 상주라는 조그만 도시 인구가 24% 줄었는데 공급해서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휘청거리거든요. 그래서 상주 같은 데서 우리가 공급량을 보게 되면은 몇 년에 한 번씩 한 개씩 있습니다. 공급 띄엄띄엄 있어요. 왜? 위험해서 못 들어가거든요. 주택시장은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려요.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이 전세 제도가 있고요. 우리가 아파트라는 공급 구조에서는 절대 공급을 많이 못 늘리고요. 수요가 줄면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하락을 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제 상주 도시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줄 아세요? 상승을 엄청 많이 해요. 또. 오히려. 문경, 상주, 영천 인구가 10만도 안 되는 도시잖아요. 그런데 상승률이 엄청 높아요. 지금요. 우리가 언론에 관심이 없죠. 작은 도시니까. 안동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지금 문경시도 비슷하거든요. 인구가 20 몇 프로 줄었어요. 20 몇 프로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0, 한 1,400% 줄었을 거예요. 여기 공급량을 보게 되면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공급량 그래프 보게 되면은 띄엄띄엄 되어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상승이 나와야 공급을 하는 거예요. 미리 공급을 못 해요. 예.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이 나오게 되면 바로 공급이 줄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이제 인구가 준다고 해서 나쁘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공급이 빨리 줄기 때문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제 저도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서울에 한 8만 가구 공급한다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많이 이제 돼 있던데 사실은 공급 계획은 늘 하잖아요. 근데 계획이 이제 계획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지금 열심히 공급을 해도요.
입주가 27년 하반기예요. 지금 이제 규제를 풀어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미칠 영향은 최소한 5년 뒤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아파트로 치면은. 근데 이제 만약에 비아파트 이야기인데요. 비아파트는 공기가 짧거든요. 그러면 이제 빨리 이제 공부하게 되게 되면 전세는 약간 안정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 시장은 안정에 도움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할 거예요.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공급은 제가 볼 지금 늦었다. 벌써 늦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비아파트는 해볼만 하다. 일시적으로 전세 안정에는 조금은 도움이 된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때문에 비아파트 수요가 늘진 않을 것 같은데 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은 없을까요? 원래 빌라나 오피는 우리가 성장이 안 되는 상품이거든요. 빌라가 우리가 그 전세 가율이 딱 높잖아요. 지방의 구축 같은 거거든요. 성장이 안 되는 것들은 무조건 전세 가격이 붙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기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원치 않은 것을 넣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원하는 것을 넣어줘야 돼요. 그게 아파트죠. 그래서 신축의 아파트를 바꿔주든지 아니면은 우리 성장이 끝난 상품들을 뭘 해야 되냐면은 월세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새 빌라 월세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그게 맞아요. 원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성장이 끝난 상품들은 월세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에 우리가 이제 지방이 월세가 더 빨리 되는 거 아세요? 지방이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에 나와보니까 매가가 안 올라요. 그러니까 수익이 없죠. 수익이 없으니까 얘를 수익을 만들려면 월세가 없잖아요. 월세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도시 가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 찾아보세요. 조그만 도시 가게 되면은 월세 거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부분 도시들이 전세 거래가 많은데요. 특정 지역에 가게 되면 월세 거래가 많거든요. 거기는 뭐 매가가 안 올라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 끝나고 우리 주택 시장이 점점점 우리가 이제 성숙해 되게 되면은 월세화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세가 얼마 되냐면은 전세 6이고 월세 4거든요. 아직도 6이라는 성장이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만약에 월세가 7이고 전세가 3이잖아요. 3밖에 성장이 안 남은 거예요. 이때부터 조심해야 되죠, 이제는. 지방으로 갈수록 월세가 빨리 되고 있고요. 성장이 안 되는 상품일수록 월세가 빨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피나 다 월세잖아요. 그죠? 빌라도 월세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세 상승률을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 때문인가요? 전세 상승률이 제일 중요합니다. 매출이잖아요. 이게 매출이잖아요, 매출. 주택의 매출이 전세 상승률이에요. 그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 데가 서울 수도권에 있다니까요. 근데 왜 서울 수도권 자꾸 폭락한다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 폭락한다 하면 그게 말이 의패가 안 맞잖아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전세 상승률 잘 되고 있는데 뭐 주택이 폭락한다 이게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않나요? 전혀 안 맞잖아요. 삼성전자 매출이 엄청 잘 나오고 있는데 삼성 주가 폭락한다 이게 이상하잖아요.